얘들아, 사실 논술에 3대1, 7대1, 뭐 10대1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그냥 붙으면 100이고 떨어지면 0인 싸움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 영상을 키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부한 지 그리고 고3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부터 시작했다 쳐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고 이제 정말 수능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논술 역시 얼마 안 남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내가 논술을 준비하는 대학에 최저를 충족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이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오늘 긴 시간 동안 9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그게 정말 얘들아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이 성적을 가지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될지,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복학을 하는 친구도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이제는 정말 내가 지원할 대학을 결정을 하고 남은 약 3개월 동안의 공부 방향성, 방법, 그리고 최저를 충족하기 위한 그 공부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하나하나 게으르지 않게 잡아나가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겠죠. 사실 이 고3 친구들이 정말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논술고사가 가까워질수록 바빠지는 만큼 모든 입시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도 다들 바빠질 거야. 그치만 선생님이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정보를 주는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왜 항상 논술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지, 다시 말해 왜 너희가 절대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얘들아, 너희가 논술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야. 논술로 대학 가는 친구들 거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솔직히 선생님도 완전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이 이 논술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한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솔직히 내가 왜 논술을 시작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늘 하는 얘기가, 수업 전이나 이렇게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걱정들 중에 하나가, 대학 가는 거 정말 불가능하고 어렵다던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걱정이에요. 논술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아무나 논술 수시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들아, 왜 우리가 논술로 대학을 가지 못하느냐? 라는 거야. 실제로 논술은 일정 인원을 어쨌든 매년 뽑고 있고 그 안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너 논술로 대학? 못 간다. 내 주변에서 논술로 대학 간 애를 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대체 왜 그럴까? 이거는 너희가 논술을 정말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지금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었어. 과거에 비해 수시 전형도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은 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거 빼고 사실은 우리가 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절대 많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내신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 국영수 탐탐이라는 5과목을 정말 높은 성적을 받고 인서울 4년제를 할 자신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얘들아 다 뭘로 몰리는 거니?
논술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다른 전형과는 달리 이 수시 논술은요, 정말 박 터지는 경쟁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 많은 경쟁률 속에서,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그 지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논술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정말 이 논술에 합격하기 위해서 최저 공부에, 그리고 논술 공부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을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얘들아, 막 공부만 하고 공부에 막 미친 듯이 매진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 그냥 진짜 학교에 누구나 있을 법한, 공부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냥 그런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한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게 지금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너희가 논술 합격을 위해 해야 하는 그 정도의 최선은 절대 아닐 거란 얘기야. 말했다시피 논술 전형은 어쨌든 그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얘들아? 이 경쟁률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논술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는 실질 경쟁률은 1차 최저를 거치고 정말 내가 합격할 자격이 있는, 즉 논술 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근데 실제 논술에선 얘들아, 어느 입시든 마찬가지지만 이 실질 경쟁률 속에도 허수가 훨씬 많이 존재를 해요. 다시 말해, 나는 논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논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최저만 맞추고 온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우리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논술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논술은 최저 맞추고, 그리고 정답 혹은 분류 맞추고, 혹은 평가 맞추고, 분량만 맞추면 내 뒤에 70%를 거르게 된다. 실질 경쟁률은 3대1 싸움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도 그렇고 많은 논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 역시 기본적으로 논술은 최저를 무조건 맞춰주는 게 1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이 최저는 1차일 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해야 될 그 실질 경쟁률 3대1에 포함되는 그 30%는 얘들아,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30%의 학생들은 정말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단순히 주장과 근거를 찾는 거에서는 끝나지 않고, 이 주장과 근거를 얼마나 가독성 있게, 그리고 얼마나 예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써서, 그리고 학교가 추구하는 고득점 받는 포인트를 써서 전개하느냐, 이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얘들아, 이 70%, 나머지 버려지는 70%가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너희가 지금 논술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놓고 공부하는 방향성을 봐봐. 너희는 정말 너희가 이 논술에서 버려지는 70%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내년 이제 3월부터 정규반 수업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도 진짜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매년 어쨌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글의 실력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만나는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한다곤 하지만 숙제 안 해오고, 숙제를 해도 모범 답안 그대로 베껴 쓰고 다양한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워. 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은 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절대 대학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경쟁률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학교를 정하고 학과를 정할 때는 이러한 실질 경쟁률, 모집
인원, 합격 점수 이런 걸 모두 따져서 최대한 가능성 있는 학교를 정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논술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들이 어느 과를 지원하든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얘들아 우리도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논술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절대 논술을 만만히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논술 수시 전형을 준비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얘들아 15시간은 공부를 해줘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논술 수시를 준비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정시에서 사용되는 5과목을 모두 포기하고 최저를 맞추는 과목 혹은 최저가 아예 없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가 포기한 나머지 수능 과목만큼의 시간을 우리 어디다 투자해야 돼? 논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냥 나는 목표만 저 위에 있어. 나는 반드시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 과를 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2개월 동안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얘들아 너희의 공부 양과 너희가 논술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정말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일주일의 공부 시간 중에 논술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뭐 양치기, 그냥 여러 개 문제를 막 풀어서 제끼고, 그냥 모범답안 필사가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써내려 가던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시간만큼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들아 너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수시 논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공부법이라든지 너무 부족한 이 공부의 양을 지금부터는 진짜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입시 논술은 지금부터도 절대 늦지 않았어. 다만 남은 시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바로 이 입시 논술입니다. 우리 어쨌든 2, 3학번이 돼야 되잖아. 우리 새내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수시 논술 전형이라는 것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는 소리야. 너희가 학원을 다니든 독학을 하든 혹은 어쨌든 과외를 받던지 간에 그 수업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이 일주일의 논술의 공부 양 중에 적은 시간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학원이나 수업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논술은 너희가 배운 거 그리고 너희가 익힌 것을 온전히 너희의 것으로 만들고 다음 실전 시험에서 너희가 그렇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수업 전에 얼마나 이 문제를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복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필사를 하고 재작성을 하는지 결국은 너희가 정말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게 바로 이 논술이라는 과목입니다. 얘들아 글이라는 거는 진짜 정직해. 그리고 이 논술이라는 거는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시험이야. 너희들이 제발 이 부분을 정말 진중하게 듣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 모두 다 다음 학년에 자신의 공부를 성찰을 하면서 앞으로 진짜 발전될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다 정말 내년에 아주 멋진 새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말이 정말 길었는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희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면 절대 수시 논술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제대로 공부하는 그 연습을 해줘야 정말 정규 과목 우리가 진짜 최저 맞추는 과목 공부하는 시간만큼 논술에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진짜 실질 경쟁률인 3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합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술 실력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싸우게 될 그 30%는 제대로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휘 하나라도, 문장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라도, 그리고 남들보다 또 다른 예리한 문제 제기, 그거 딱 하나 더 찾는 거에서부터 엄청나게 점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너희들이 논술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사실 너희가 이제는 정말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9월 모의고사 성적은 나왔고 오히려 지금은 이 성적을 일단 인정을 하고 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어쨌든 좀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얘들아 당연히 틀린 문제를 복기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 내일부터 내가 논술 공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논술을 제대로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을지 각 기출문제 회차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들아,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최저 과목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논술입니다. 수업에 대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진짜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대학에 가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